안녕하세요. 저는 35살 여자입니다. 몇 달 전에 병원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멈추지 않는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니 결국 제 앞에 누워있는 사람은 처참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네요. 잘 사시는 모습 보여주실 거라 생각했는데 저를 보며 눈물을 흘리시더니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거친 숨을 내쉬면서 저에게 그동안 미안했다고 용서를 구하셨지만 제 손을 잡던 시모의 손을 뿌리쳤고 저는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 한마디 한 뒤에 뒤돌아 병실을 걸어 나왔습니다. 떠나는 사람이야 어차피 이 세상에 없어지니 미련도 없을 테지만 남아있는 사람은 아직도 그 아픔을 가지고 남은 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당연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편하게 눈 감고 떠나시는 모습조차 보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쯤이면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실 듯 하네요. 그동안의 결혼 생활은 저에게 정말 끔찍했었어요. 그 기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힘든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하고 시댁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도 그렇고 남편도 모아두었던 돈도 많지 않았고 따로 신혼집을 차리고 살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분가하기 전까지 몇 년간 시댁에서 생활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시모가 딸처럼 생각한다며 저를 정말 많이 아껴주셨고 잘 대해주셨어요. 그런데 그것 또한 모든 게 계획의 일부분이었죠. 시댁에서 생활하는 순간부터 제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얘 세아가 일로 좀 와봐라. 이제부터 우리가 서로 맞춰가면서 살아가야 할 텐데 분명 서로 맞지 않는 문제점들도 드러나게 되겠지만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잖니? 그럼 그만큼 서로 이해하고 상처받게 되는 일이 있더라도 잘 풀어나가야 되겠지? 원래 처음이 힘들지. 어느 정도 서로 성격도 알게 되고 적응 좀 되면 서로가 웃으면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거다. 너희 부모가 어렸을 적에 일찍 세상을 떠나서 그동안 제대로 된 사랑 한번 못 받아봤을 텐데 나와 함께 지내면서 엄마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 빈자리를 채워주도록 나 또한 노력할 테니 열심히 한번 살아보도록 하자. 그럼 일단 말 나온 김에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를 담아서 대청소 좀 해볼까 하는데 괜찮지? 먼저 이불 빨래부터 하도록 하자. 결혼식을 올리고 시댁에서 처음 보내는 날에 저는 시모가 원하시는 대로 대청소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이불 빨래를 쉬지 않고 했어요. 첫날이었고 시모가 저에게 가슴 따뜻한 말과 함께 몸을 움직이게 만들었으니 저는 뭣도 모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웃으면서 열심히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시모는 한쪽 다리가 불편하셔서 제대로 된 거동조차 하지 못하셨거든요. 시부가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홀로 아들을 키우기 위해 쉬지 않고 일을 하시던 도중 다리를 다치게 되셨다는 걸 남편에게 들었었죠. 그래서 사지 멀쩡한 제가 도와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안 하던 집안일을 하려다 보니 몸에 무리가 왔는지 결국 몸살이 나게 되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시던 시모가 한숨을 계속 내쉬었습니다. 남편도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몸살난 저를 보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죠. 얘 경민아, 방에 들어가지 마라. 이제 막 약 먹고 잠들었는데 깨워서 좋을 것 없잖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다 보니 긴장도 하고 많이 힘들었을 거야. 쉴 때 푹 쉬게 해줘야 금방 회복한다고. 엄마가 시장에서 전복 사와서 죽 써줬거든. 아주 잘 먹더라고. 내가 집안일을 무리하게 시킨 탓이다. 엄마도 몸이 좋지 않으니까 새아가에게 부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 그럴 수 있죠. 지금은 서로가 적응하는 시간이니까요. 그래도 엄마가 수아한테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제가 안심하고 밖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수아가 표현은 잘 안 하지만 부모님 두 분 다 일찍 세상을 떠나셔서 많이 외로워하는 성격이라 엄마가 딸처럼 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앞으로 웃으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죠. 그런데 엄마는 저녁 드셨어요? 세아가 신경 쓰느라 한 숟갈 뜨지도 못했지. 집에 찬도 없으니 밖에서 간단하게 저녁 좀 먹고 들어올까? 저는 누워 있었지만 남편과 시모의 대화를 전부 다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느껴지는 시모의 차가움이 저를 더 힘들게 만들었었죠. 하지만 남편이 있을 때는 세상 따뜻한 시모였어요. 남편이 없을 때는 갑자기 돌변하셔서 쉬지 않고 시집살이를 시키셨어요. 전복죽도 저를 위해 만들어주신 게 아닌 최근 들어 소화가 잘 안 되시는 것 같다며 배달시키셔서 혼자 드시고 남은 죽을 남편 올 시간 맞춰서 방에 쓱 밀어 넣으신 뒤 저를 걱정했다는 척 연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결혼 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변하시는 시모의 행동들에 적응을 하지 못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몸살이 난 거였어요. 집안일의 경우 체력으로 버티면 되기 때문에 그건 큰 어려움은 아니었습니다. 시모의 변화되는 성격이 저를 힘들게 했었던 거죠. 하지만 그걸 알지 못했던 남편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모가 원하시는 대로 최대한 맞춰드리면 서로 웃으면서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남편이 없을 때 바뀌는 시모가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고 그날 하루 쓴소리 안 들으면 시모가 만족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오늘은 아침부터 집 앞 마당에 잔디 좀 깎을까 하는데 괜찮지? 세아가 너도 알다시피 내 다리로 잔디를 깎을 수가 없으니 좀 도와줘야 되겠다. 경민이는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들어오니 미안해서 시킬 수가 있어야지. 오전까지 전부 끝내고 오후에는 창고 좀 정리하면 하루가 딱 마무리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저녁에 백숙 좀 끓여놔라. 노동하는 것도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거야. 뭐하고 있어? 시간 많지 않다. 얼른 마당에 나가서 잔디 깎는 기계로 후딱 정리해라. 그이 아침 챙겨주고 저희도 한 숟갈 떠야 하지 않아요? 지금 바로 나가서 일하라는 건가요? 어머님 혹시 제가 어디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으신 거예요? 요즘 들어 계속 저한테 모질게 대하시잖아요. 어머님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랑 너무 달라지셔서 지금 많이 힘들어요.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 말씀해 주시면 고치도록 노력할게요. 저 정말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하기 싫다는 거야? 일어나 시키면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밥은 먹고 싶은 거니? 아침부터 나가서 잔디 깎으라는 것도 다 너 생각해서 그런 거다. 낮에 해 비치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후딱 잔디 깎고 점심 먹도록 해라. 그리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토를 다는 거야? 내가 뭐라고 그랬지? 시키면 아무 말 하지 말고 묵묵히 하는 걸 좋아한다고 했잖아. 너는 정말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 모르는 거야? 한심하다 한심해. 이래서 부모 없는 여자를 집에 들이면 안 된다니까. 눈치가 없어.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으니 사회생활이 정상적이었겠어? 우리 집에서 사는 동안 정신 상태를 싹 다 바꿔놔야 될 것 같다. 한 번만 더 내가 시키는 거 토달거나 기분 나빠한다면 그때는 각오하는 게 좋을 게야. 시모는 시간이 지날수록 저를 대하시는 게 점점 더 과격해지셨고 예전처럼 부드러운 말이 아닌 화가 난 듯한 목소리로 쉬지 않고 다그치셨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감을 때까지 계속해서 잔소리를 늘어놓으셨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정신적으로 버티는 건 한계가 있더라고요. 점점 더 압박을 해오는 것 같아 불안한 상태를 보이기 시작했고 시모의 발걸음 소리만 귀에 들려도 심장 박동수가 빨라질 정도로 상당히 예민해진 상태로 시집살이를 하게 되었네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지 걱정이 됐어요. 하지만 그날 전부 일을 끝내고 남편과 함께 모여 저녁을 먹고 있을 땐 세상 착한 시모로 바뀌셨고 사랑스럽다는 얼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며 오늘 하루 고생했다고 이것저것 챙겨주셨습니다. 세아가 오늘 고생 많았다. 집안일 하는 것도 힘든데 우리 가족 몸보신 시켜준다고 백수까지 삶았으니 얼마나 이뻐. 경민아, 너는 우리 세아가 떠받들면서 살아야 하는 거 알지?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냐. 집안일에 손도 못 대고 있었는데 이거 봐봐라. 이제야 사람 사는 집 같잖아. 들어오면서 마당 봤지? 그거 다 세아가가 아침부터 잔디 깎은 거다. 밥도 안 먹고 창고 정리까지 싹 다 하고 이제 첫 끼 먹는 거니 남편인 경민이 네가 옆에서 잘 좀 챙겨주도록 해라. 오늘 정말 고생 많았다. 저녁 먹고 들어가서 푹 쉬거라. 설거지는 내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알겠지? 당신 왜 말이 없어? 엄마가 고생했다고 칭찬해 주셨잖아. 설거지 해주시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냐? 당신은 정말 우리 집에 잘 들어왔다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우리 엄마만큼 착하신 분도 없다고 얘기했었지? 그래도 설거지는 당신이 해야 되는 거 알지? 엄마 다리가 안 좋으신데 한 자세로 오래 서 있는 거 좋지 않잖아.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당신이 신경 좀 써줘. 시무와 남편의 쿵짝을 보고 있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이중인격을 가지고 계신 시무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는 남편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는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남편이 설거지까지 저에게 하라는 말에 순간적으로 기분이 나빠서 그 사람 보고 대신 좀 해달라고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답해 주었어요. 그러자 순식간에 정적이 흐르더니 남편은 어색한 웃음으로 기분이라며 그날은 자기가 하겠다고 억지가 섞인 말을 뱉더라고요. 세아가도 잘 알겠지만 우리 경민이가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들어오는지 잘 알지? 하루 종일 상사한테 치이고 온갖 스트레스는 다 받고 집에 들어오는데 쉬는 시간은 보장해줘야 하지 않겠어? 설거지는 내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둘 다 먹었으면 이제 들어가서 쉬거라. 얼마 되지 않아서 금방 하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당신은 갑자기 사람 난감하게 만들고 있어. 내가 놀고 먹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밖에서 일하고 들어왔는데 밥 먹는 것도 눈치 봐야 하는 거야? 내가 설거지하면 되잖아. 엄마, 다리 아프신데 들어가 쉬세요. 제가 할게요. 순식간에 분위기는 안 좋아졌고 되려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려 난감했었어요. 정작 본인은 하기 싫었는데 자기 엄마가 설거지하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고 제가 해주길 바라고 있길래 그게 기분이 나빠서 남편 보고 설거지 해달라고 얘기했던 건데 제가 욕을 먹고 있으니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단둘이 있을 때 참고 있었던 불만에 대해 전부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내가 요즘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당신은 남자고 나는 여자잖아.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기나 해? 당신 출근하자마자 나는 아침밥도 못 먹고 마당에서 잔디 깎은 다음 쉬지도 못하고 곧바로 먼지 먹어가면서 창고 정리했어. 당신이 지금 알고 있는 어머님은 진짜 성격이 아니시라고. 내 숨통을 얼마나 옥죄고 있는 줄 알아? 이러다 내가 정신병 걸리겠어. 배가 불러도 단단히 불렀구만. 우리 엄마처럼 잘해주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다고 그래? 너 다른 집에 한번 가볼래? 머리채 잡고 난리도 아니란다. 뭐 하나 잘못하면 인생 마감될 정도로 시집살이 엄청나다고 하는데 당신은 집에서 할 거 하고 푹 쉬고 있잖아. 내가 당신 잘 때 엄마랑 몇 번 얘기해봤었는데 집안일도 엄마가 거의 다 하신다고 하더구만. 다리가 아파서 가끔 하기 힘든 것들 대신 좀 해달라는 게 그렇게 불만이야? 당신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 열심히 하겠다며 온 가족이 행복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우리 엄마의 사랑을 받겠다면서 우리 집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이 모양이야? 그리고 아까 같이 저녁 먹고 있는데 꼭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했어? 나보고 설거지하라고 말하면 우리 엄마가 얼마나 난처하시겠어. 그렇다고 당신 말투가 부드러웠던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불만 섞인 목소리로 설거지해달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엄마가 하시겠다고 할 거 아니야? 눈치껏 당신이 후딱 한다고 하면 좀 좋아? 이런 것들이 사회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오늘처럼 생각 없이 행동하면 그땐 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알겠어? 우리 충분히 잘할 수 있잖아. 당신이 몰라서 그래. 어머님, 당신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다르다니까? 내가 나중에 녹화라도 해서 보여줘야 믿겠어? 당신 출근하자마자 나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드신다니까? 순식간에 변하시는 모습이 적응되지 않아 너무 힘들다고. 당신한테 정말 실망이다. 사람이 어떻게 매일 한결같을 수 있다는 거야? 나도 그렇고 당신도 매일 웃으면서 지내는 거 아니잖아. 사람은 누구나 다 기복이 있는 건데 그거 가지고 엄마가 변했다고 얘기하면 나도 참 할 말 없다. 당신이 원하는 거 밝히고 싶으면 내일부터 녹화해봐. 만약 내가 봤을 때 당신이 말한 게 사실이 아니라면 그땐 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알겠어? 남편은 제가 하는 말을 조금이라도 믿지 않으려 했어요. 다른 것보다 남편의 그런 행동들이 저에게 너무 큰 실망을 안겨주었죠. 그때부터 저도 점점 지쳐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제가 말하는 그런 모습은 시모에게서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달라진 시모의 모습에 당황스러웠고, 적응되지 않게 소파에 앉아 깎아주시는 과일을 받아 먹으면서 시모의 행동을 살피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모의 성격상 분명히 돌변할 거라 생각해 몰래 설치해두었던 영상 촬영을 중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하루 종일 저를 건들지 않으시더라고요. 당신, 이리 좀 와봐. 어제 나한테 말했었지? 녹화한다며? 엄마의 진짜 성격을 밝히겠다면서? 영상 녹화한 거 보여달라니까? 그게 오늘은 내가 평소에 알고 있던 어머님의 모습이 아니라서 나도 좀 당황스럽긴 한데, 굳이 어머님 옆에 계시는데 그런 말을 꼭 해야 되겠어? 사람 난처하게 왜 그래? 이런 건 단둘이 대화해도 되는 거잖아. 안 그럼 잠시 방으로 들어가던지. 뭔 소리야? 당연히 여기에서 봐야지. 그리고 엄마가 정말 잘못하고 계시다면 바로 잡아야 가정이 화목하지 않겠어? 영상 녹화한 거 빨리 달라니까? 지금 나랑 장난하는 거야? 당신 소파에 앉혀놓고 엄마가 불편한 다리로 쩔뚝거리시면서 과일까지 대접해주고 있는데 어제 뭐라고 그랬어? 당신을 못 잡아먹어서 난리라며. 내가 출근하자마자 성격이 돌변하신다고 말하지 않았어? 내가 봤을 때 당신이 제일 편한 것 같은데 어떻게 엄마가 과일을 깎아서 내올 수 있는 거지? 이게 다 뭐니? 예세아가 이런 건 언제 찍은 거야? 설마 내 행동을 전부 촬영하고 있었던 거니? 왜 그런 건데? 내가 뭘 잘못하기라도 했어?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한 거야?
경민아, 나 요즘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다. 며느리 눈치 보는 게 이렇게 힘들 거라고 상상도 못 했었어. 이러다 우리 분열 생길까봐 걱정이다. 말도 안 되는 시모의 행동들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이건 분명 제가 촬영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던 거였죠. 남편과 방 안에서 대화하고 있는 걸 듣고 계셨던 게 분명했어요. 그날 결국 집안이 난리가 났고 도저히 해명할 방법을 찾지 못해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부모 없이 자라 정신이 이상해진 것 같다며 병원에 가서 상담 좀 받아봐야 할 것 같다고 상처되는 말을 쏟아내었고 제 편은 한 명도 없다는 게 너무 서러워 하루 종일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때가 남편과 처음으로 각방을 쓰게 된 날이었고 저는 잠 한숨 잘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동이 틀 때까지 날을 새고 말았는데 하도 눈물을 흘렸더니 눈도 아프고 갈증도 나서 조용히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말도 안 되는 광경이 두 눈에 펼쳐졌고 급하게 다시 방으로 들어왔어요. 분명 정신은 멀쩡한데 제가 봤던 건 그동안 시모가 저에게 숨기고 계시던 모습이었고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에 녹화 영상을 틀어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시모가 주방에서 물을 마신 뒤 화장실에 들어가고 나오시는 모습까지 전부 촬영을 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방에 들어와 몇 번씩이나 영상을 반복해서 재생을 했는데 매일 쩔뚝거리시던 한쪽 다리가 멀쩡한 모습을 하고 있었고 누가 봐도 정상인처럼 걸어 다니시고 계셨습니다. 저에게는 확실한 증거였고 온갖 집안일을 시키기 위해 시모가 꾸민 행동 같았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남편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 예전에 다치신 거라고 들었었기 때문에 남편도 속고 있는 거라 생각했었죠. 하지만 이건 제 착각이었어요. 제가 방에서 나오지 않자 남편은 출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지 거실에서 남편의 목소리와 시모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이른 아침이라 대화 소리가 제가 있는 방 안에까지 전부 들려왔어요. 엄마, 사람 하나 부려먹는 거 상당히 힘들죠? 그래도 없는 것보단 편하잖아요. 저도 은근히 눈치 보느라 스트레스 받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것저것 너무 막 시키지 말고 쉬엄쉬엄 하세요. 그러니까 불만이 섞여 나오죠. 그리고 언제 어디에서 마주칠지 모르니까 다리 쩔뚝거리시는 거 절대 들키면 안 돼요. 발각되는 순간 모든 게 끝이라고요. 엄마가 편하시려면 가끔 따뜻한 말 한마디도 좀 해주고 그러셔야죠. 안 그럼 나중에 이혼하겠다는 말 나오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요. 제가 영상 녹화하는 거 알려드리지 않았다면 상황이 얼마나 난처했겠어요. 엄마,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일을 시키시려면 사탕부터 물려주고 그 다음에 일을 시키셔야 기분 좋아서 열심히 하죠. 지금 분위기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래, 알았다. 내가 조심할 테니까 어서 출근해라. 늦겠다. 그런데 다리는 언제까지 연기해야 되는 거야? 병원에서 수술받고 기적처럼 좋아졌다고 계획 좀 세우면 좋을 것 같은데 다리 쩔뚝거리는 거 이것도 쉬운 게 아니더라고. 저는 이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그저 저를 이용해 먹기 위해 집에 들인 거였죠. 가족의 울타리 없이 자라온 저의 외로움을 남편이 악용해서 연세가 있으신 시모가 조금이라도 쉬실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계획했던 거였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순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이 사실들을 전부 숨겨놓고 나중에 기회 됐을 때 터뜨려서 저 사람들에게 되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침에 한 소리 했다고 시모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두드리더니 아침 차려놨다고 같이 밥을 먹길 원하고 계셨어요. 시모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지만 저도 똑같이 연기를 해야 했고 기회를 살펴야만 했어요.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가니 시모는 다리를 절면서 아침상을 준비하고 계셨고 거실로 나온 저를 보면서 밝은 미소로 전날 일에 대해 많이 서운했었냐며 그동안 미안했다고 위로를 해 주셨습니다. 이중적인 얼굴을 보고 있으니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리고 그날부터 시모의 행동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증거물을 담았어요. 남편과의 통화 내용부터 새벽만 되면 밖으로 나와 정상적으로 걷고 계시는 모습을 전부 촬영해 두었죠. 그런데 문제는 시모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 문제들로 변호사와 상담을 하려고 혼자서 잠시 시내에 나왔었는데 남편 차가 제 앞을 순식간에 지나갔고 신호에 걸린 차량의 번호판을 다시 확인해 보니 남편 차가 확실했습니다. 저는 거의 집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밖에서 남편이 무엇 하고 돌아다니는지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택시를 잡아 남편을 뒤따라 쫓아갔고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꽤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무엇을 하는지 몰라 거리를 두고 지켜보고 있는데 몇 명의 남자와 여자가 이 건물에서 나와 남편과 인사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왜 봉사활동에 참석했는지 알 수 있었죠. 조금만 기다려줘.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어. 조만간 그 사람이랑 정리하려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하거든. 우리가 조금 더 일찍 만났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기다릴 수 있지만 그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당연하지. 이번 달 안으로 정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준비하고 있어. 우리 엄마도 자기 많이 보고 싶어 하셔. 경악할 만한 장면을 두 눈으로 보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래도 이런 식의 전개는 상상한 적이 없었는데 남편은 다른 여자와 함께 살고 싶은지 저를 내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네요. 떨리는 손으로 둘이 손을 잡고 눈을 마주치고 있는 모습을 힘겹게 핸드폰에 담아두었고 혹시라도 저와 마주치게 될까봐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은 뒤 그 자리를 급하게 피했어요.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로 다시 되돌아가는 동안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결국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제가 준비한 증거물들로 상담을 받으니 남편에게 사기죄부터 시작해서 상간소송까지 전부 다 진행할 수 있었고 정신적인 피해와 이혼 이자료는 당연히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날 모든 걸 서둘러 정리하고 싶었어요. 그래야 제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와 집으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좀 전에 만났던 그 상간녀가 저를 스쳐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 여자는 저를 모르지만 저는 그 여자를 알고 있기 때문에 거리를 두고 뒤를 밟아가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잘난 여자이길래 남편이 저를 버렸는지 궁금했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뒤따라 걷다 보니 어느 건물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고 갑자기 그 여자를 안아주었어요. 또 다른 충격적인 장면에 그 자리에서 멍하니 남자와 여자를 바라보고 있는데 서로를 부르고 있는 호칭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결혼한 사람들만 오고 갈 수 있는 여보라는 호칭이었고 둘은 부부 사이 같았어요. 그렇다고 모든 게 확실한 건 아니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여자의 행동이 저를 더욱더 당황하게 만들었네요. 그렇게 둘은 어느 한 카페에 들어갔고
저도 그 뒤를 따라 카페 안으로 발을 들였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나누고 있는 대화를 귀 기울여 듣게 되었고 엄청난 사실을 들을 수 있었네요. 작업은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아. 그 남자 확실하게 넘어온 거야? 당신한테 얼마나 푹 빠진 것 같은데. 이번 달 안에 정리하겠대. 간쓸게 다 빼줄 것처럼 말하던데. 내가 구하라고 하니까 계속 신경이 쓰였나 봐. 그 사람이 자기랑 결혼만 해주면 모든 걸 다 줄 수 있다고 하길래 내가 증명해달라고 얘기하니까 앞으로 자기가 벌어오는 돈 전부를 내가 관리하라고 말하더라고. 조만간 살살 달래서 웬만한 건 다 빼낼 수 있을 것 같아. 이번에 한 건 하고 해외에서 한참 동안 즐기고 오면 되겠다. 원래 본처가 있는 사람들이 다른 여자를 더 눈독 들인다니까. 남편이 푹 빠진 여자는 다름 아닌 꽃뱀이었어요.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어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는 동안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었죠. 제가 딱히 건들지 않아도 남편의 집안은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생각보다 늦은 시간에 집에 도착했고 핸드폰을 보니 시모에게 전화가 수십 통이나 걸려왔길래 들어가기 전에 확인을 해보니 할 일이 많은데 어디 간 거냐고 빨리 들어오라는 문자가 몇 통이나 도착해 있었네요. 제가 이런 집에 들어와 살았다는 게 너무 끔찍했었어요. 그렇게 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갑자기 시모와 남편이 마당으로 뛰쳐나와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대화를 이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그걸 듣고 있던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죠. 엄마는 그냥 제가 하라는 대로 움직이면 된다니까요. 수아랑 정리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여자 데려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여자 봉사활동에서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고아라고 하더라고요. 외로움도 많이 타는지 저에게 의지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수아보다 성격도 훨씬 좋고 싹싹하니 모든 걸 또 부러지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도 다리 저는 연기하는 거 힘들잖아요. 이번에 새롭게 드리면 좀 더 편하게 부려먹을 수 있으니까 제 말 듣고 따라주세요. 정말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그럼 우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면 어쩌려고? 며느리한테 나가는 돈이 너무 아깝잖아. 그거 몇 푼 아끼려다가 우리 집 풍비박산 나겠어요. 수학에는 우리랑 함께 지낼 수 없는 성격이에요. 온순하고 말 잘 따르는 여자가 100번 낫다니까요. 제 말 듣고 엄마는 그냥 조용히 따라오시면 돼요. 알겠죠? 남편도 그렇고 그 여자도 서로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만난 거였어요. 둘은 서로에게 다른 목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였죠. 모든 걸 알게 되었고 대문을 활짝 열고 들어간 순간 저를 보며 당황한 남편과 시모는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목소리를 높이길래 제가 가진 증거물을 보여주며 이혼하자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남편과 그 여자의 사이에 있던 증거물은 꺼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켜보는 게 두 사람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판단했었어요. 남편은 제가 이혼하자고 얘기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승낙했고 저는 남편을 상대로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것들을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걸었어요. 남편은 자기가 손해볼 거 없다 생각했는지 위자료는 전부 다 챙겨주었고 그렇게 저희는 남남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한심했어요. 누가 효자 아니랄까봐 시모가 제대로 부릴 수 있는 여자를 찾고 있는 게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이혼 후 저는 자유의 몸이 되었고 몇 년 뒤 시모가 췌장암 말기로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엄청난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그래도 떠나시는 길
얼굴 한번 뵙고 싶다는 말에 남편은 시모가 입원한 병원의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병실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 앞에 남편을 뜯어 먹으려고 했던 여자가 아직도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시모의 생명보험금 때문에 붙어 있는 거였어요. 제가 봤을 때 그 남자와 통화를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병실로 들어가려 하자 저보고 누구냐고 물어보길래 전부인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여자는 저를 기분 나쁘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병실로 들어가 시모와 몇 년 만에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면서 가까이 오라는 손짓을 하셨어요. 수아야, 내가 정말 미안했다. 과거에 모질게 했던 행동들 너무 후회하고 있다. 그렇다고 너에게 다시 찾아가 용서를 빌기에는 내가 한 행동이 너무 컸기 때문에 차마 얼굴을 볼 수 없겠더라고. 나는 보다시피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단다. 체장암 말기라네. 앞으로 살아봤자 올해를 넘기지 못할 것 같구나. 그때가 정말 행복했던 삶이었는데 왜 너를 놓쳤는지 모르겠다. 이제 와서 후회하시면 뭐해요? 달라질 건 없는데요.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저를 버린 어머님이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기도 했지만 제가 어머님 얼굴 뵈러 온 진짜 목적은 이거 드리려고 왔어요. 장례식장은 가지 않을 것 같아서요. 미리 조의금 넣어뒀으니 가시는 길 챙겨가세요. 그리고 이거 받으세요. 제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건데요. 밖에서 통화하고 있는 새 며느리 있죠? 아주 잘 들으셨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세요. 효심 깊은 아들 둔 덕분에 어머님 집안은 조만간 풍비박산 나겠네요. 저는 시모에게 남자와 여자가 나누었던 대화 내용의 녹음 파일과 조의금 봉투를 건네드리고 뒤돌아 나왔어요. 조의금 봉투를 들고 있던 시모는 오열을 하며 눈물을 흘리셨고 병실 문을 열자마자 그 여자에게 남편과 시모가 나누었던 대화 내용 파일을 건네주었습니다. 둘 사이는 아마 난리가 나겠죠. 서로는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을 숨기고 접근했으니까요. 저는 시모에게 조의금 봉투를 건네준 걸로 모든 복수를 다했다고 생각해요. 아마 편히 눈을 감지 못하시겠죠. 남편과 그 여자는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되었으니까요. 정말 남편을 사랑했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지만 남편은 저를 이용해 시모의 종으로 살게 하고 싶은 목적밖에 없었다는 게 너무 큰 실망을 안겨주었어요. 타인의 감정을 건드려 접근한 남편이 밑바닥까지 찍었으면 좋겠어요. 평생 땅을 치며 후회하는 삶을 살길 바랄 뿐입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이용해 또 다른 목적으로 접근하는 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다면 하루빨리 정리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의 삶이 언제나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항상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